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OT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들으려고 온 거는 사실 편입 인문 논술이 궁금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치? 일단은 대입이랑 어떻게 다른가? 나 대입 때 수시 전형에서 논술 좀 해봤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 전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좀 속 시원하게, 그치?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단 이제 전반부에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OT 강의다인 만큼, 그치? 선생님 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그치? 다달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서 마지막 12월에 시험 보러 갈 수 있나와 관련된 소개도 같이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경희대도 시험을 봤었는데 경희대가 없어진 지 지금 한 3, 4년이 됐어. 그래서 지금 현행에서는 뭐 인문 논술이든 자연계열 논술이든 간에 연세대랑 고려대 정도만 관련한 논술 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인물 한번 살펴보면, 그치? 연세대 고려대 편입 전형 내용이라고 나와 있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그치? 24학년도. 작년 12월에 연세대는 12월 16일 토요일에 이제 논술고사를 치렀고, 그치? 고려대는 미안. 연세대는 12월 23일 한 주 건너서 이제 치렀어요. 이게 사실은 왔다 갔다 거려. 그 전년에는 한 주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눠서 치렀거든. 근데 또 그 전년에는 또 이렇게 치렀어. 한 주 걸러서. 그래서 요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겹치지는 않는다는 거야. 대입 논술이랑 편입 논술이 그래서 다르냐는 거지. 대입 때, 수시 때 논술 시험 보러 갔다, 공부 좀 해봤다. 손. 해봤어. 있어. 씩씩하게. 오케이. 일단 대입에서는 일단 대부분의 학교들이, 특히나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시험을 다 본단 말이야. 논술 시험을. 수시 전형에서. 현행에서도 수시 모집 인원에서 인서울을 포함한 뭐 수도권에 있는 학교까지 다 포함하면 약 20% 정도가 논술 전형으로 이제 학생들을 뽑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연세대랑 고려대밖에, 그치? 일단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학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건데, 대입에서 공부를 할 때 분명히 이제 어떤 이제 논술 수업을 시작하면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냐면 논제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요약부터 시작해서 비교, 자료 해석, 평가, 대안 제시, 뭐 견해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편입에서도 사실 그거는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3번 봐봐. 편입 논술고사의 내용 두 번째인데 고려대에서 어떤 문항을 내는가, 그리고 넘겨보면 연세대에서 어떤 문항을 내는가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치, 고려대 인문사회 이렇게 보면 인문계열 어떤 문제 낸데 요약, 비교, 평가. 그치. 사회계열은 요약, 설명,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정리해 놨잖아. 그럼 연세대는 한번 볼까요? 고대랑 비슷한가 차이 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딱 넘겨보면 연세대는 인문계열에 어떤 걸 주로 내? 삼자 비교와 분석 평가. 비교는 비교인데 삼자 비교라는 걸 내. 그리고 사회계열도 삼자 비교, 자료 분석 뭐 이런 걸 낸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고대랑 조금 다른 건 연대는 영어 제시문을 낸다. 현행. 좀 어려워. 제시문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요런 이제 논제 유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잖아, 우리 지금. 그래서 1번에 2번에 뭐가 나와? 이렇게 궁금함이 있는데 이게 되게 얄궂게도 우리가 편입 논술 공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내가 대입 때 논술 공부했는데도 일단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 왜? 각 대학이 연세대, 고려대 모두 편입 논술 문제는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거 발표하면 전에 공부했으면 사실은 해볼 수 있거든. 근데 기출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이거는 대입은 그지 교육부에 약간 그지 제재를 받고 권고를 받고 이런데 편입은 그렇게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공개하지 않아. 그래서 궁금함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고 같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 팀에서도 문제를 복원을 해. 문제를 알 수 없어. 그래서 일단 그지 투입.
그래서 문제를 보고 해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사실 연습을 하는 거구나. 어차피 그 문제가 또 나올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뭐 연세대는 사실 편입에서 논술 시험을 본 지 진짜 오래됐거든. 10년도 훨씬 넘었거든.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을 사실 갖고 있는데 그게 다 복원된 거야.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다 그러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그 문제를 배우고 그 문제를 사실 그치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게 다시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논제 유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요는 대입과 다르지 않다는 거야. 아까도 대입에서 공부를 할 때 뭘 공부한다고 했어? 논제 유형을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치? 총 6개를 공부를 해요. 이거는 편입에서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논술을 시작해. 그치? 언어 논술에서는, 인문계열의 언어 논술에선 요 6가지 논제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제시문의 주제를 이해하고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는 그 다음 순서야. 왜냐면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핵심 내용을 5개를 찾았는데 그 문제가 요약이냐 비교냐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져. 5개가 다 필요할 수도 있고 2개만 필요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논제가 그 문제를 출제한 그치 교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걸 출제했느냐를 이해하는 게 제일 더 중요해. 그래서 6가지 논제 유형을 보면 우리가 논술 시작하면 무조건 배우는 요약과 비교, 그 다음에 자료 해석과 평가,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그치? 대안 제시와 견해. 총 이렇게 6가지 논제 유형을 계속 배워. 반복해서 보는 거야. 계속. 물론 선생님 이제 선생님 수업 구성에 대한 프로그램 이제 전개해서 3월부터 뭘 배우기 시작하는 걸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거기에서 가장 베이스는 논제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야. 요약에서 뭘 물어보지? 이런 걸 이해하는 거야. 비교에서는 답안이 500자면 그것을 첫 문장부터 어떻게 채워가지. 논술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가장 어려운 게 첫 문장 쓰는 거거든. 내용은 알겠고 비교면 차이점 쓰는 거구나 이해했어. 근데 첫 문장에 뭘 쓸지를 잘 몰라. 그거가 안 채워져서 시간이 세월화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수업에서는 매번 첫 문장에 뭘 써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해. 첫 문장을 쓰고 나면 생각보다 나머지 내용을 쉽게 전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논제 유형마다 개요를 짜면서 첫 문장은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정리해 줄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먼저 배워야 돼. 그래서 편입 인문논술 공부를 하면서 어디 가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내가 전에 한번 그치 대입 때 해봤으니까 이러면서 그치 심화 강의부터 듣고 이러면 사실은 조금 그치 조금 나중에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 그때도 내가 공부를 했었던 그 상황도 이미 조금 시간이 지났잖아. 그치 적어도 한 2년은 지났을 거잖아. 그치 대입 때 공부하고 이제 2년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그랬으면 기본기를 한번 다질 필요가 있어. 짧게라도. 그래서 어쨌든 논제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봐봐 다시 돌아와서 3번 카테고리에서 그치 고려대가 출제하고 있는 요약, 비교, 설명, 평가는 여기 다 들어있잖아. 요약, 비교, 자료 해석이 설명이야? 그치 평가. 이렇게 1, 2, 3번, 3, 4번의 문항을 그치 논제를 출제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치 논제 유형 공부하면서 기초 기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 다 익혔다면 그치 이 논제에서 물어보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요구되는 그 내용을 이제 답안에 얼마나 잘 채워놓는가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90분밖에 없어도 충분히 잘 써낼 수 있다라는 게 핵심. 그리고 일단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사실 1번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 작년에도 24학년도 고대 인문계열 사회계열 모두 1번 문제에 가를 요약하시오가 나왔어. 고대는 요약을 좋아해.
기본기가 잘 채워져 있나를 보고 싶은 거야. 독해를 잘하고 있나. 그치? 근데 어쨌든 이 이제 논제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재정리를 하냐면 일단 뭐 분석을 먼저 할 거야. 선생님이 곧 죽어도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논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제를 분석하는 틀을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반복적으로 우리 함께 재정리하고 개요까지 짜고 이 안에 첫 문장에 뭐가 들어갈지 나머지는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 수업 시간에 함께 하면서 반복을 할 거야. 그치? 이렇게 하면서 논제를 익히면 답안에 뭘 써야 될지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주제만 바뀌는 거야. 제시문 내용만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치 뭐 매번 편입에서는 이제 워낙 파이가 그치 연대고대밖에 없으니까 작아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업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 이제 진행하는 학우들 중에 그치 이제 준비생들 중에 30%에서 60%는 항상 논술에서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치 뭐 최종으로는 여러 다른 요소들 때문에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은 선생님 수업을 같이 들으면 기본기가 탄탄해지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논제 분석하고 개요를 통해서 첫 문장을 뭘 써야 되고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전개할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전에 가서 시간이 모자랄 일이 없고 논술은 시간 안에 답안을 다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친구들이 논술 시험을 보러 가잖아. 선생님도 채점을 할 때 답안을 받으면 구분하는 1순위 제일 처음으로 하는 분류 작업이 뭐냐면 다 쓴 친구랑 다 안 쓴 친구를 구분하는 거야. 일단 대학에서는 워낙 많이 시험 보러 오는데 다 안 쓴 친구 답안을 볼 의미가 없어. 다 쓴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치? 그래서 다 쓴 친구가 되려면 사실 시간 안배를 엄청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논제가 뭘 물어봤고 그것을 통해서 답안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사실 중요해서 우리가 반복 연습을 하는 거기도 해. 그래서 쓰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후순위로 하게 되는 건데 논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되고 제시문의 내용은 사실 90%만 이해해도 돼. 90%만 제시문과 관련된 뭐 독해력이라든가 논증력은 90점만 받자 생각해도 돼. 나머지 그냥 다 만점을 받으면 얘는 합격할 수밖에 없어. 그치? 100점 맞아서 합격하면 좋지만 그럴 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딱 90점만 받을게 해도 충분히 합격하는 점수가 나온다.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수업 시간 어쨌든 반복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6가지 논제 유형을 공부를 하는 게 편입 인문 논술, 언어 논술에서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6가지 논제 유형이 무엇을 얘기하고 그치? 어떤 의도로서 답안이 꾸려져야 하는가. 그치? 어떤 의도를 잘 드러내주도록 구성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쭉 할 건데 넘어가 볼게요. 4페이지. 그래서 언어 논술, 인문 논술의 이해라는 워딩이 나왔어. 그치? 논술이란 뭐 이렇게 나와 있어. 뭐 논술은 이제 언어 정의로는 이렇다인데 논술에 대한 그치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요즘의 논술, 그치? 뭐 편입에서는 수리 논술 안 나오니까 사실 연세대는 대입에서 수리 논술을 출제하고 있다. 그치? 수학 문제 푸는 거. 그치? 그런 것도 내다니. 이런 생각이. 대입에서는 전천후한 문제를 내. 언어 논술 2문제, 자료 분석하는 거 1문제, 그 다음에 수리 논술 1문제 이렇게 내고 영어 제시문 역시나 출제되면서 어려운.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수능 최저 제한 없고 그 다음에 내신도 보지 않는데 논술 100전형인데 쉽사리 도전하기 어려운 학교가 됐는데 사실 현행 이제 편입 논술에서는 연세대가 영어 제시문 어려운 건 얘기했어. 그치? 그리고 120분 안에 분량 제한 없이 좀 이제 충분한 답안을 꾸려 나가야 되는 건 얘기를 했는데 수리 논술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치? 자료 분석하는 건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좀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영어 제시문이 현행까지는 등장하지 않았고 1번 문제에 무조건 요약하세요가 나온다고 했지. 그냥 그런 학교마다의 특색이 좀 있기는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기출 문제를 토대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다면 답안 개요를 머릿속에 떠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수월하게 답안을 끌고 가는 이제 역량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그치? 각각의 자료들을 논제들을 분석하고 제시문에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고 쓰기까지 하고 첨삭도 받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현행 대입이든 편입이든 인문 논술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이렇게 논제가 묻는 바를 제시문에서 찾아서 객관적으로 쓰는 글이다. 그러니까 제시문만 잘 읽어도 그치 90점짜리 답안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다만 거기에 뭐가 제일 선행이 돼? 뭐가 제일 선행이 돼? 논제가 묻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처음 진행하다 보면 특히나 기본 강의 할 때 특히 논술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비교하세요라는 논제를 선생님이 풀도록 답안을 쓰도록 시간을 주면 비교인지 요약인지 헷갈리는 답안을 쓴다. 그치? 요약의 의도와 비교의 의도는 분명히 다른데 잘 모르겠는 거지. 답안을 쓰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일단 잘 모르겠고, 그리고 비교가 차이점 쓰는 거잖아. 차이점 쓰는 건지는 알겠는데 이 차이점을 어떻게 부각시켜야 될지 또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사실 뭐 객관적으로 글을 쓰면서 구성을 하면서 해결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에 앞서서 중요한 건 일단은 논제가 물어보는 거, 요약은 재구성하는 거야, 비교는 차이점 쓰는 거야, 평가는 OX 판단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부각하기 위한 개요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를 머릿속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논술 답안을 평가하는 항목들 중에 기본적으로 7가지를 기준으로 답안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4가지는 만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각 문항이 뭐 다 100점은 아니지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기본 75점 이상의 답안이 되고, 제시문 분석을 잘했냐, 논거를 잘 들었냐에 따라서 몇 점? 뭐 80점 이상, 90점 이상의 답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아가야 돼, 사실. 그치? 그래서 논술을 평가하는, 논술 답안을 평가하는 항목은 뭐 요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7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 이거 왜 있는 걸까? 평가 항목. 교수님들도 마음대로 답안을 채점하면 안 되잖아. 논제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의 의도가 있고, 그 의도에 맞는 그 채점 항목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항목들을 통해서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거야. 그치? 막 3명 뽑는데 100명 지원을 했어. 그러면 30대 1이잖아. 그치? 그 30명 중에 1명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어느 교수님이 채점을 하더라도 거의 오차 없는 점수가 나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 항목이란 거를 두고 있고, 논술은 사실은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빵점이 나오지 않아. 쓰기 시작하면. 그치? 끄적이기 시작하면 빵점이 나올 수가 없어. 그게 논술이라는 아이여서 사실은 우리가 해볼 만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항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인문 논술의 정의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겠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논제 묻는 바를 이해했는가야. 그치? 그래서 어떤 논제 유형도 6개 있잖아. 요약부터 견해까지. 가장 중요한 건 논제 이해력이야. 얘를 100점 만점으로 답안을 놓고 보면 이 논제 이해력이 한 25점에서 30점 정도의 비중을 차지. 그치? 아주 가장 점수가 많아,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유는 논제 이해력에서 감점 받는 애들이 없기 때문이야. 합격한 애들은. 그치? 얘는 감점 받으면 안 돼. 100점 만점 중에 뭐 20점에서 많으면 30점을 차지하는데, 그치? 얘는 감점 받지 않아. 얘 감점 받기 시작하면 얘는 답이 없어. 그냥 미안, 탈락이야. 그래서 일단 논제 이해력. 그리고 나서 제시문의 핵심 내용과 주요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그치? 제시문 독해력. 그리고 논증력.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본인이 선택한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가. 그리고 구성력, 단락 개수는 적절하고 단락간의 분량이 적절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두 갈씩 구성을 통해서 뭔가 핵심 내용을 잘 부각하고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 그리고 원고지 표기법부터 시작해서 정서법, 이런 부분들 비문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표현력. 그리고 요거는 흔치는 않은데 창의력 평가는 일단은 창의력이라는 항목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시사항 이행력, 뭐 요구 분량 충족부터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있다면 요구사항이 있다면 얘까지 확인하는 총 7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항목들을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사실 논술은 빵점일 수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해볼 만한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평가라는 논제 한번 볼까? 평가라는 논제. 논술에서 뭐 가를 토대로 달을 평가하세요. 뭐 이런 논제가 나왔다고 쳐. 들을만해요, 수업? 들을만해? 고마워. 들을만하구나. 다행이야. 너희들의 시간은 아까우니까. 우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고마워. 선생님이 질문한 게 평가야. 들을만해요.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이렇게 해준 친구가 많아서 고마워. 일단은 긍정의 평가를 한 거야. 평가는 논술에서도 똑같아. O와 X를 판단하는 그런 맥락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답안을 썼는데 답이 O인데 아이쿠야 X를 선택을 했어. 앞만 봐도 X였던 것 같아. 내가 선택을 한 내용이. 그러면 난 광탈이야. 빵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봐봐. 7가지 평가 항목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논제 이해력은 내용을 떠나서 O인지 X인지만 하면 돼. 맞아? 그러면 얘는 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A등급이야. A야. 일단 O인들 X인들 했잖아. 평가했잖아. 그리고 구성도 분량 맞춰가지고 일단 단락 개수도 적정하게 다 했어. 그럼 얘도 감점할 여지가 없어. 내용은 보지 않아. 표현력도 비문 없고 원고지 표기도 잘했고 뭐 문제가 없어. 그럼 얘도 A야. 창의력은 채점하지 않아. 평가는 대부분. 마지막 지시사항 이행 요구 분량 준수했어. 그래? 오케이. A야. 장난 아니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논술이란 아이는 일단 내용이 틀렸어. 그럼 내용만 틀린 거야. 그러면 이 두 아이만 영향을 미쳐. 그래서 주요 내용이 필요한 게 5개였는데 3개밖에 못 찾았다? 그러면 이게 뭐 점수가 감점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몇 점 나올 것 같아? 100점 만점에서? 일단 등급 간 격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몇 점 나올 것 같니? A가 너무 많아. A가 너무 많아. 마음에 들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기본 80점 나온다. 75에서 80점 정도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다 틀렸어. 한두 명만, 한 명만 맞고 다 틀렸어. 그러면 틀린 애들 중에 합격생 골라야 돼. 맞아? 그렇게 되는 게 논술. 그래서 우리가 해볼 만하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합격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면 논술 해볼 만한 아이구나라는 게 분명해. 근데, 조금 안 해보다 보니, 아니면 전에 논술로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서 자꾸 피하게 되는데, 해볼 만한 건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에서 영어 제시문 출제되긴 하지만 제시문 하나만 영어로 나오고 나머진 다 한글이야. 한글이잖아. 얘들아 수학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면 풀만한 게 진짜 편입 논술이다. 언어 논술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유인물 보면 4페이지에 선생님이 정리해놨어. 인문 논술의 3요소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했어? 1번 논제 분석, 2번 제시문 읽기, 3번 쓰기 및 첨삭이다.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논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인문 논술을 공부할 때 어디서 공부를 하든 논제 유형을 익히고 논제를 분석하는 것부터 해야 돼, 얘들아. 그리고 나서 제시문을 읽는 거고, 심화 과정에서 선생님 수업에서도 이제 제시문에 여러 이제 통용되는 한 15개 빈출 주제들 정도를 우리 같이 살펴보기는 하거든요. 그거를 또 알아두면 사실은 좀 더 의미 있기는 해. 혹시 고딩 때 사회문화
하신 분. 사회문화에서 그래 유리해. 논술에서는 사회문화가 가장 유리하고요. 뭐 생윤도 있고 윤사도 있고, 그치? 요 세 과목이 가장 유리하기는 해. 나머지 과목은 사실은 조금 제시문에 잘 안 나오기는 해서,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 수업을 했다, 그치? 내가 그거를 선택 과목으로 사탐을 했다 이러면 진짜 유리한 건 확실해서 또 도전해 볼 만한 그 유인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두고, 선생님 같이 수업했던 친구 중에 그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와가지고, 그치, 뭐 영어 지문 이런 건 편한데 일단은 그치 사회문화 뭐 이런 걸 안 해본 거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초반에 그 주제를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치, 각 주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친구도 있어. 그러니까 확실히 붙더라고. 확실히.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충분히 결과가 좋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사회문화 안 했다고 해가지고 수업 들을 수 없겠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치? 또 같이 할 수도 있어. 선생님 필요해요 하면 그들 리스트업 해주고, 리스트업 한 거를 이제 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스스로 재정리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면 우리 삶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문 논술에서 또 중요한 건 쓰기 및 첨삭입니다. 그치? 쓰고 첨삭받고. 쓰기가 왜 중요하냐면 시간 안에 써야 되니까. 그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매 시간마다 쓰게 하거든요. 기본 30분에서 많으면 1시간. 막 풀셋 모의고사 볼 때는 120분까지 쓰기도 학교별로, 그치? 연세대는 120분 시험 보고 있어서 현행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30분 만에 다 써야 돼. 일단 초기에는, 그치? 기본 기초 강의, 그다음에 요약 같은 경우 분량이 적으니까 30분 만에 다 쓰라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해제하려고 딱 들어와 보면 아직도 쓰고 있는 거지. 뭐 고민이 너무 많아. 막 요약의 핵심 내용 내가 제대로 찾았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고, 이 문장도 중요해 보고 저 문장도 중요해 보이고 다 중요해 보이는 거지. 근데 논술은 뭐라고 했어? 시간 되면 걷어가니까 시간 안에 다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 안에 다 쓰도록 내가 시간 배분을 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예시 답안과 내 답안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야. 논술은. 그게 포인트야. 그거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첨삭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 내가 기능이라고 썼는데, 그치? 답안에 효과라고 나와 있어. 틀렸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지. 나도 모르게 틀렸다고 생각한 거. 나는 기능이라고 썼는데 답안은 효과야. 근데 뭐 비교 같은 경우, 그치? 땡땡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으로 나뉜다. 뭐 이렇게 나눴었는데 답안 보니까, 그치? 뭐 역효과와 뭐 순효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써서 같은 말이야 사실. 근데 이게 또 내용이 어려워지다 보면 헷갈리는 거야. 나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봐줄 필요가 있어서 첨삭이 꼭 필요해. 논술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함께 묶여 있는 논제 이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쓰기 첨삭도 매 시간마다 하는 수업이 반드시 의미 있는 수업이다라는 것들을 꼭 편입 논술에서는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